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커널 쪽에 테스트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 뭐 개요 수준으로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는 못 살펴봤고 간단하게만 좀 사용해봤고 그리고 이제 디버그 도구, 이 디버그 도구는 유저 영역에서 번외로 커널과 별개로 디버그 도구로 좀 뭘 사용하면 빠르게 디버깅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희 제품 중에 여러 가지 뭐 라즈베리 파이 TSN 해시나 PC에 꽂는 PCI TSND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즈베리 파이에 꽂는 템베이스티언 셋보드 그리고 뭐 운영체제 상관없이 장착하는 템베이스티언 컨버터 등의 제품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 테스트나 이런 빌드가 자동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전 도구만 좀 마련을 했는데 뭐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역토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페이지는 테스트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과정 중에서 드라이버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를 조금 공부를 했어서 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커널에서의 테스트 도구가 드라이버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번외로 유저 영역에서 디버깅하기 위한 좀 편리한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널에서의 테스트 도구입니다. 네, 먼저 뭐두 가지 정도만 준비를 했었고 먼저 이제 커널 유닛이라는 K 유닛이라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도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구입니다. K 유닛은 이제 개발한 커널 모듈이나 이제 하드웨어 드라이버의 유닛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닛 테스트가 진행되는 시점은 커널이 부팅되면서 특정 드라이버나 커널 모듈, 이 커널 내에 이제 적재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자동으로 부팅되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커널 모듈이 적재를 될 때 자동으로 K 유닛을 통해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비안 계열 리눅스인 제가 이제 진행했었던 환경이 우분투나 라즈베리 파이 OS에는 이 K 유닛에 대한 커널 모듈이 따로 커널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K 유닛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널 내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빌드가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K 유닛을 좀 사용하기가 좀 좋겠다라고 좀 들었던 부분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하드웨어가 없는 경우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K 유닛을 사용하게 된다면 디바이스 트리나 플랫폼 API를 K 유닛에서 제공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짜로 하드웨어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짜로 하드웨어를 생성하게 되고 뭐 저희가 하드웨어 팀과 뭐 여러 가지 사전 정의를 해서 특정 레지스터를 건드리게 되면 이 레지스터의 다음 동작이나 아니면 하드웨어 다음 동작이 잘 정의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짜 하드웨어를 디바이스 트리 API로 작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플랫폼 디바이스 API로 가짜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실제 K 유닛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뭐 하드웨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드라이버 구현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K 유닛을 사용하게 된다면 뭐 아무튼 이거는 그렇고요. 네, 그리고 K 유닛을 사용하는 간단한 심플 예제입니다. 이거는 뭐 게, 게링 스타팁인가? 네, 아무튼 그 섹션에서 확인을 한 분입니다. 확인했고요. 간단하게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어설션과 유사한 구조로 어, 실제 테스트할 이제 유닛 테스트할 펑션을 넣게 되고 유닛 테스트할 펑션에 대한 결과값이 저장될 구조체 그리고 그 결과값을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테스트 슈트를 커널에 등록을 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뭐 MISC라는 예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를 위해서 kconfig라는 파일을 생성해 줘야 되고 kconfig를 통해서 커널 내에 모듈이 빌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make 같은 명령을 통해서 커널을 뭐 dpkg 같은 명령을 통해서 커널을 재빌드 할 수 있게 되고 커널이 재빌드가 되고 어, 자동적으로 부팅이 되면서 어, 어떤 유닛 테스트가 통과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유닛 테스트가 실패를 했는지를 커널 모듈에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한 위치는 어느 부분인지를 이건 마찬가지로 K 유닛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레지스터, 각각의 반도체 칩에는 여러 가지 레지스터가 존재를 할 테고, 그 레지스터를 리드라이트 하는 시점에서 이런 동작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모든 레지스터 영역별로도 다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터페이스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한 좀 세세한 부분을 다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K 셀프 테스트입니다. K 셀프 테스트는 K 유닛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 테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발한 커널이냐, 커널 모듈 혹은 이제 하드웨어 드라이버의 기능에 대한 소스 코드 흐름, 즉 전체 특정 기능에 대한 로직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정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구현한 유닛들, 여러 가지 유닛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모두 기능을 동작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동작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 K 유닛과 다른 점은 이것은 커널에 적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유저 영역에서 테스트를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유저 영역에서 간단하게 K 셀프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구현을 하고 할 수 있고요. 테스트할 그 특정 기능에 대한 뭐 핑이나 뭐 AR핑 등을 통한 뭐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테스트 과정을 작성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소켓이나 시스템 콜 등을 사용을 하는 어, 등의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재밌었던 점은 네트워크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이더 툴에서 K 셀프 테스트를 하기 위한 별도의 어, 이더 툴 구조체에서 콜백을 제공하더라고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능별로 특정 전체 로직에 대한 코드를 구현한 후에 이 K 셀프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등록을 하여서 테스트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한 심플 예제입니다. 예제는 유튜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K-셀프 테스트는 앞에 이 리눅스가 루트 경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루트 하위에 이제 루트 하위인가? 아무튼 루트에 존재를 하고요. 툴즈 하위에 테스팅이 있고, 대부분의 K-셀프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모든 이제 테스트 도구들은 이 셀프 테스트지 하위에 존재를 합니다. 예제에서는 LCA 201이라는 셀프 테스트를 작성한 부분이고요. 메이크 파일로는 다음과 같이 테스트할 프로그램과 뭐 인클루드를 뭘 할지, 뭐 C 플래그를 뭘 넣을지 등등을 작성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내용은 하위와 같이 뭐 리턴을 제로로 이제 출력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성공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내용도 간단하게 LCA 2021 프린트F 하는 것으로 네, 작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LCA 2021을 들어가서 이제 이 내용을 작성한 이후에 다시 부모 디렉터리로 나온 다음에 메이크 파일 내에 내가 테스트할 도구가 무엇인지, 뭐 테스트할 소스가 무엇인지를 타겟으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메이크 파일 내에 이제 메이크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K-셀프 인스톨 내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run K-셀프 테스트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뭐 테스트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화해 주게 되면은 탭 13이라는 또 표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테스트 출력하는 표준이. 그 표준을 활용을 해서 그 표준에 따라서 어떤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어떤 테스트가 실패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더 툴 이거 이그젬플입니다. 제가 작성한 예제이고 텐베이스 TNS를 어떤 식으로 좀 테스트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보일러플레이트 정도로만 작성한 부분입니다. 구조체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이 테스트를 위해서는 세 가지 콜백을 구현해 줘야 됩니다. get, set, count와 get strings, 또 self test입니다. 이더 툴 명령을 통해서 이 t로 특정 어떤 드라이버를 테스트할 건지를 정의를 하고 이제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테스트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개수와 그리고 먼저 스트링을 이더 툴에서 이더 툴 이제 유저 영역에서 요구를 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게 되면은 그 스트링에 대한 올바른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끝났는지를 0이나 1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받게 되고요. 그 결과를 유저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실행을 하고 드라이버에서는 그 결과를 반환해서 다음과 같이 유저 영역에서 뿌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인 경우는 테스트가 성공한 경우이고 0이 아닌 다른 값들은 테스트가 실패한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위에는 그 콜백이 잘 동작하는지 그냥 커널 로그로 찍어본 모습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K 유닛의 경우에는 개발 단계에서 유닛 테스트 각각의 특정 기능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유닛들의 기능들이 잘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K-셀프 테스트는 이제 드라이버 개발을 완료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능이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이 유닛 간의 유기적인 동작 아니면 전체적인 로직이 이상이 없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외로 이 부분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키드 프록시랑 CICF 커스텀 모듈 서비스를 작성을 했을 때 버그를 찾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버그를 어떻게 찾아갔는지 그런 과정을 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그를 찾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시스템 콜을 트레이스 해주는 명령을 사용을 했습니다. strace라는 명령을 사용했고 실제 제가 이제 작성한 프로세스라면은 뭐 GDB를 통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 커스텀 서비스는 CI/CF에서 특정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실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GDB로 살펴보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ID를 Strace에 넣게 되면은 이 Strace는 그 PID에서 추출되는 시그널이나 이벤트 시스템 콜을 추적해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시스템 콜, 예를 들어서 뭐 파일 디스크립터가 뭐 클로즈 됐는데 열게 되면은 마이너스 1 값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출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발견된 힌트를 기반으로 문제를 찾아 나간다면은 디버깅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트레이스를 사용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 펄프의 경우에는 CPU 사용량을 좀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한 도구입니다. 뭐 메모리나 CPU, I/O 등의 성능이 어디서 좀 성능이 많이 저하되는지, 아니면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이러한 등등을 펄프 도구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활용 예시, S트레이스 활용 예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구현한 CICF 서비스가 좀 죽었어서 그때 스키드 프록시에서 CICF 서비스로 리퀘스트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지점에 죽는지 힌트를 얻기 위해서 S트레이스를 활용하였고요. 초기 CICP 서버는 데몬 형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데몬은 4개의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고 그리고 4개의 프로세스는 각각 10개의 스레드로 동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대체 디버깅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S트레이스로 살펴보고 전체 4개의 PID의 프로세스에 S트레이스를 추적을 걸고 물론 여러 명령을 사용해서 이 특정 프로세스가 생성하는 모든 스레드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도록 실행한 명령입니다. 이제 실제로 살펴보게 되니까 LSIC랑 리드에 대한 실제 실험 결과가 마이너스 1 값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파일 형태의 특정 HTTP SS를 얻게 되면 이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과정이 제가 구현을 했었는데 이 과정 중에서 CICF API 중에 하나인 CI 심플 파일 리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lseek랑 이제 read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1값이 뜨면서 뭐 파일 디스크립트가 잘못되면서 버그가 뭐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좀 발생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좀 대형 프로세스, 뭐 스레드가 많은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추적을 해서 문제를 찾아가는 방법을 데스트레이스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마치면서 뭐 좀 이어서 간단하게 또 K-유닛과 K-셀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좀 좋을까 그런 내용을 정리한 부분. 이 K-셀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가 실제 하드웨어 없이 드라이버를 구현을 하여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짜 하드웨어를 생성을 해서 드라이버의 동작을 사전에 정의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에 서로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가능한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가 특정 명령을 하드웨어로 내리게 된다면은 이에 대한 응답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는 다음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실제 반도체 칩을 구현하게 된다면은 그 반도체 칩의 레지스터가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것들이 잘 정의가 된다면은 K-유닛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병렬적으로 잘 구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닛 테스트도 잘 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셀프 테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하드웨어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를 붙이는 과정에서 많은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희가 항상 네, 맞닥뜨리다시피. 그래서 이런 버그를 이슈 리스트를 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령어를 매번 개발자 입장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드라이버, 하드웨어 리비전이 뜨고 그 리비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맨날 이런 이슈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명령어를 매번 실행하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스템 콜을 사용을 하거나 그러한 방식 아니면 이더 툴 T 명령인데 제가 2로 잘못 적었네요. 아니면 이더 툴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기본적인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것이 매우 편리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하드웨어 팀에서 굳이 소프트웨어 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쉘 스크립트나 이더 툴 명령만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슈 기본적인 테스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에 대한 이슈 리스트가 아니라 기본적인 테스트에 대한 이슈 리스트는 충분히 케이스 애플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좋은 도구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